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운이 필요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매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있고 워런 버핏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아온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강력한 습관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시작 3분 미라클 모닝 루틴입니다. 아침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한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루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단 3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기록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집중력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3분 루틴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분은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팔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분은 수분 보충과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세 번째 1분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노트나 스마트폰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꼭 해내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3분 루틴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몸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물을 마시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미리 정해두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5분 독서 습관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껍고 어려운 책을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다 읽으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딱 5분만 읽는다고 정하면 꾸준히 가능합니다. 매일 5분 독서만으로도 1년에 최소 10권 이상의 책을 끝낼 수 있습니다. 5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요? 평균적으로 1분에 200-300자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5분이면 1000-1500자 대략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일반적인 책 한 권이 200-300페이지라고 하면 매일 5분씩 읽으면 2-3개월이면 한 권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5분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읽기 쉬운 책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전문서적을 읽으려 하지 말고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가벼운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읽으세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등 자신만의 독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세요. 셋째,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정확히 5분을 재면서 읽으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5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읽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한두 줄로 적어두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다섯째,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모든 내용을 완벽히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5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쉬운 일부터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쉬운 일들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해내려 하기보다
오늘 꼭 하나만 성공하겠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성취감이 생깁니다. 하루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은 나머지 하루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둘째, 정신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끝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집중력이 높을 때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일 목록을 만든 다음 각각의 일에 대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라고 물어보세요.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는 이것을 완성하면 다른 일들이 얼마나 쉬워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일수록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1%의 몸 관리 짧은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10번의 스쿼트, 잠들기 전 1분 플랭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짧은 운동이 쌓여서 건강과 에너지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10-2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플랭크입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일직선을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푸시업입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변형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식 푸시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점프입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기만 해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루에 5-10분 정도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감사 3줄 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문제가 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는 나쁜 소식들로 가득하고 SNS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문제보다 해결책에, 걱정보다 희망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 습관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만듭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적기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마웠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보다는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보세요. 매번 비슷한 것들만 적지 말고 건강, 관계, 일, 자연, 작은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넷째, 크기에 상관없이 적으세요. 승진해서 감사하다 같은 큰 일만이 아니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작은 일들도 충분히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일기의 과학적 효과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늘려줍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디지털 디톡스 10분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 중 일부 시간만이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 전 10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뉴스, SNS, 영상 대신 조용히 생각하거나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다음날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기기가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SNS나 뉴스를 보면서 받는 자극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10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두세요.
충전기를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고 침실에는 일반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둘째, 잠들기 전 10분 동안은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도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하고 그냥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으세요. 셋째,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4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넷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다섯째, 내일에 대한 간단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일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마음속으로 정해두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20분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7번째 습관은 작은 약속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물 2리터 마시기 잠들기 전. 책 5분 읽기 같은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자기 신뢰를 키웁니다. 자기 신뢰는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큰 목표에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지키면서 나는 내가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약속을 정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크지 않게 정하세요. 매일 1시간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스쿼트 10개 하기가 더 지키기 쉽습니다. 둘째, 측정 가능하게 정하세요. 건강해지기보다는 물 8잔 마시기처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습관 형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기록해두세요. 달력에 표시하거나 앱을 사용해서 매일 지켰는지 확인해보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주는 효과는 놀랍니다. 첫째,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하면 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성취감이 쌓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자신감이 됩니다. 8번째 습관은 하루 1% 피드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성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잘한 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매일 밤 오늘 잘한 점 한 가지, 개선할 점 한 가지를 기록하세요. 이 피드백이 쌓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 1%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기록하세요. 감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사실 위주로 적어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잘했다보다는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보세요. 셋째, 개선점을 적을 때는 해결책도 함께 적으세요.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적어두세요. 넷째,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거창한 것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적어보세요. 이런 피드백 습관의 누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1년간 365개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한 점을 매일 기록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잘한 점을 찾아 기록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됩니다. 성공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습관들은 모두 간단해 보이지만 그 누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첫 주에는 3분 아침 루틴만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5분 독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일기를 시작하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반드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 시작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다짐을 적고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가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